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좌파 언론들은 또 좌파를 선전하는 그러한 찌라시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 말이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파면 이후에 7일 동안 수돗물을 과다 사용했다. 연일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이게. 왜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냐. 이런 거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수돗물을 과다 사용해서 연일 의혹 제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인력시설 등 사용해도 마치 흥청망청 물 썼다는 인상을 주는 못된 그런 소위 말해서 표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력시설 등 사용에도 불구하고 마치 흥청망청 대통령 부부가 물 썼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잘못 아주 나쁜 의도로 악의적인 의도로 이 선전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체크를 했습니다. 자,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재인하고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 문재인 부부하고 윤 대통령 부부하고 두 분이 누가 물을 많이 썼나 한번 비교를 딱 해봤어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후에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기기 전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수돗물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았다 하면서 계속 악선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했느냐. 민주당 주장은 완전히 헛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관저 수돗물 사용량은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걸 증거를 안 했거든요.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민주당입니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 부부가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기 전에 일주일간 4월 4일부터 10일간 한남동 관저 수돗물 사용량이 228.36톤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루 사용량이 32톤 정도라는 겁니다. 김 의원은 이 민주당 김영환은 서울시 서울 아리스본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인 가구 평균 하루 수도 사용량 0.45톤에 75배를 썼다 하면서 계속 인신공격을 의도로 한 이 가짜 뉴스를 생성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윤건영도 말이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작은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이 물을 완전히 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맑은 물이다. 많은 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탄핵당한 이후로 관저에 머문 며칠 동안 수영장 물을 교체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렇게 못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하루 평균 32톤으로 집계된 4일과 10일 관저 수돗물 사용량은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관저 평균 수돗물 사용량 25톤에서 32톤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저는 여러 대통령 경호처, 경호 인력과 시설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두 분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알면서 이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알면서 악선전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부부를 악선전하기 위해서 이 야당 민주당 이 윤건영이니 이런 김영환이니 하는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은요.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 관저만 있는 게 아니고 경호 인력들이 다 있고 시설 관리 인력들이 또 다 있습니다. 24시간 상주합니다. 근무하는 공간입니다. 수돗물은 생활용수뿐이 아니라 조경수에 물을 주거나
관저 경내 주변을 청소할 때도 사용합니다. 이 한남동 관저 상주 인력은 40여 명입니다. 근무 인력까지 합치면 100여 명이 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보도에 대해서 마치 윤 대통령 내외가 물을 흥청망청 썼다는 인상을 주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이런 짓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못된 자들이죠. 인성이 좋은 자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인성이 좋겠습니까? 알아보고 하든지 알아보고 하지 않고 덥석 그냥 악선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인성들이 그 꼬라지가 얼마나 나쁩니까? 네. 대통령실은 윤건영이가 거론한 관저 내 수영장과 관련해서도 관저를 방문하는 외빈을 위해서 조경력으로 꾸민 작은 조그만 수영장으로 깊이가 성인 무릎 정도로 얕다. 똑똑히 알고들 거짓말 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4일에서 10일에 수영장 물을 갈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 내외가 거주한 그 청와대 관저 물 사용량이 하루에 40톤 정도에 이른 것으로 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얼마나 될까요? 문재인. 문재인은 얼마나 될까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그 관저 있지 않습니까? 이 집 있는데 그 관저만 40톤에서 50톤을 썼습니다. 한남동 관저는요 25톤에서 32톤입니다. 자그만치 15톤에서 20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은 그런 물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우파 보수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관저 때 물 많이 썼다 안 썼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구질구질한 인성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 안 합니다. 이건 야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란 자 윤건영이란 386의 뭐 386의 무슨 대장이라고 그러든가 청와대 무슨 대장이라고 그러든가 이자 김영환 이런 자들이 배지를 달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성할 리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0톤이야. 한남동 관저는 제일 많을 때가 32톤이야. 비교가 됩니까? 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들이 말이죠. 이들이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자들이 나라를 정치를 한다고 껍죽거리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될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냥 웃고 있습니다. 보수파들은 관대하고 인성이 좋거든요. 이 좌파들은 인성이 행편없어요. 문영배 한번 보십시오. 그 인성이 좋습니까? 현역 대통령을 갖다가 3분만 좀 증인신문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대리인 시키십시오. 변호인 시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재판 끝내겠습니다. 그자가요. 그게 판사입니까? 재판관입니까? 문영배가. 재판관이란 거는 2월 7일 날 고등법원장 윤전 고등법원장이 임사를 하면서 이제 임기가 다 돼서 임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때 한참 2월 7일이니까 헌재 난리치고 목에 힘 들어가서 문영배가 난리칠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사에서.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은 그때 헌재 국민의 이 여론조사상으로 신뢰도가 40%를 넘었을 때입니다. 40%가 안 믿어 이겁니다. 현재 못 믿어가 40%가 훨씬 넘었을 때인데 그때 2월 7일입니다. 그만두면서 그 법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윤 전 법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윤관 씨라고 과거에 대법원장 하셨던 윤관 씨의 아드님입니다. 고려법과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아주 훌륭한 법관이시죠. 판사이시죠.
그 당시 문영배가 좀 보고 들으라고 했는지 안 들으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문영배 좀 내 말 좀 들어라 이런 뜻이 좀 있었지 않나 하고 느껴집니다. 재판부가 그냥 완전 신뢰가 막 땅에 떨어질 때입니다 지금. 그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재판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 안 하면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첫째, 공정한 재판 질서를 가져야 된다. 공정한 재판 절차를 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공정이란 말을 딱 꺼내 들었습니다. 사법부의 말이죠. 공정이란 거는 대법원에 가면은 DK 여신상이 이렇게 저울을 딱 들고 있잖아요. 균형을 갖고 공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공정한 재판 절차를 두 번째,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면 안 된다.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된다. 똑같은 중량으로 중립해서 판단하라. 이게 바로 문영배한테 준 아주 뼈아픈 뼈 때리는 충고가 아니었는가 그 시대 생각합니다. 문영배는 재판 절차가 공정치도 못했고 정치적으로 중립하지도 못한 편향된 자였습니다. 그 자가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무너뜨린 자입니다. 그래서 을사팔적의 대표자 이인호 교수가 명명했습니다. 역사학자, 대한민국의 역사, 서울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로 계시는 아시죠? 러시아 대사도 하시고 KBS 이사장도 하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역사학자로서 아주 대한민국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36년생입니다. 1936년생인데 지금도 정정하게 석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을사팔적들이라고 했습니다. 문영배를 비롯해서 을사팔적들. 그래서 대통령에게 정말 우리 대통령을 정말 마음이 아프게 생각한다고 탄핵이 돼서 위로드리고 싶다고 언제까지 언제라도 항상 지지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겠다 그런 말을 글로서 써가지고 냈습니다. 이래서 역사에 을사팔적이 생긴 겁니다. 을사팔적은 헌법재판관 문형배를 비롯한 8명입니다. 이인호 교수가 정의한 을사팔적.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참으로 기가 막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을사팔적을 길러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누가 또 했느냐.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다. 허영 교수, 대한민국의 헌법학계의 태두 제1등입니다. 헌법학계의 태두 허영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희대 석좌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